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원의 방정식 세 번째 이야기, 구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9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그리고 할 텐데요. 먼저 구원의 위치관계부터 잠깐 언급을 한번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구원의 위치관계. 네, 이거부터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원이 하나 이렇게 하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원이 중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한다. 그럼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D라고 놓는 거고, 그죠?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원의 반지름 R1, 얘는 R2죠군요. 큰 원의 반지름 R1, 작은 원의 반지름 R2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왜 접이라고 하죠? 외부에서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D랑 뭐랑 똑같으니까 R1 플러스 R2랑 같다라고 놓는 거죠. 앞으로 R1 플러스 R2가 D랑 같다라고 하면 외접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아셨나요? 근데 모든 두 원이 이렇게 되지는 않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좀 하자. 네, 모든 두 원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경우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대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원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할 건데,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네, 여기는 원이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기를 우리는 D라고 놓고요. 맞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는 R2, 잠깐만요. 선생님이, 얘가, 이렇게 할 때 얘가 R1이죠. 근데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R2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를 보고 우리는 내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D가 어떻게 됩니까? D는 이렇게 놓고,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됩니다. 책에 보시면, 어느 기울, 그러니까, 어느 반지름이 큰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기는 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제 선생님이 끊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원이 하나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원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원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를 뭐라고 할까요? 두 점에서 만나는 포인트도 이 정도. 맞아요? 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얘를 보고 보면 얘는 D가 되는 거죠. 예,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선생님 자꾸 보십시다. 여기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오면 D가 커지겠어요? R1 플러스 R2가 커지겠어요? R1 플러스 R2는 고정이에요, 고정. 변하지 않아요. D가 변하는 거지. D가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므러진다라고 이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들어오면 두 점에서 만나긴 만나지만 이게 조금 들어오면 D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겠죠. R2로서 그대로고,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 D는 일단 작아집니다. R 플러스 R 했을 때 작아지는 거죠. 어디까지 작아졌어요? 여기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 두 점에서 만나요. 왔다 갔다 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맞습니까? 얘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보다는 커야 돼요 선생님에서 R1-R2라고 썼는데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이 케이스를 뭐라고 할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십시다. 여기서 할 때 얘를 외접이라고 하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놨을 때, 얘 R1 플러스 R2죠. 그죠? R1 플러스 R2는 D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는 R1 플러스 R2랑 같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접하는 게 이렇게만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두 점 사이의 D하고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 봤을 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 빼면 D 아니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가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R1, R2는 고정이에요. 반지름 변하지 않습니다. D가 작아진 거죠. 맞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좁혀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해준다면 D가 여기다 작아진다, 왔다 갔다만 해준다면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안으로 쑥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거보다 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대부분 이렇게 나눠줘요. 예, 요거는 핵심 한번 더 이제
다른 책에 보시면 뭐 5가지 경우가 더 있는, 2가지 경우가 더 있어서 이제 5가지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만 하시고 천천히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켜도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어디 209번 잠깐 보겠습니다. 209번이요. 거기 보시겠습니다. x제곱 등장하고요. 그다음 플러스 y-5제곱은 4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1 x-5의 제곱 등장하고요.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등장합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에 있을 때, 원이 외부에 있을 때 등장합니다. 외부에 있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외부 있다라는 거죠. 외부라는 건 뭐겠어요? 원이 하나 등장, 선생님 보세요. 외부라는 거 이렇게 원이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심이 하나 등장하고, 요 점이 하나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R1이 여기 있죠? R2가 여기 있죠? 그쵸? 여기 D가 있습니다. 그러면 D가 더 크겠죠? 그럼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R1 플러스 R2보다 D가 훨씬 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럼 우리가 R는 4고 R2는 R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따집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일단 D는 구해봅시다. D는 2점 사이 거리니까 X의 차는 5의 제곱이죠. 그죠? X의 차 5의 제곱, Y의 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5의 제곱 됩니다.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50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십시다. 얘는 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5,0이 되는 거죠. 2점이. 한수야, 필기 해야지. 한수 친구도.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R한 R2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R한 플러스 R2다. 그럼 얘가 R한이 4가 되는 거고, 이거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R제곱이 4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2 플러스 R은 루트 50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네. 루트 50이 얼마예요? 얘가 루트 49보다 크니까 7점 얼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R은에서 7점 얼마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 5점 얼마죠? 근데 얘가 정수랍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 R이 얼마 나와? 1, 2, 3, 4,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0번 한번 가볼게요. 210번이요. 210번이라고 했어요, 쌤이? 예, 212번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k는 0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은 0이 등장합니다. 외접하도록 삭스 k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죠. 외접이라고 하면요. 외접이라고 하면 얘잖아요. 그쵸? 외접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선생님 D는요. R1 플러스 R2랑 같게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접이라고 하시면 맞죠? 그럼 이 녀석의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을 일단 잡아야 되겠네요. 이 녀석 중심 얼마입니까? 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기억나세요? 중심 어떻게 2로 나눠 보호받고 맞지? 그치? 네. 그 다음에 2로 나눠 보호받고 맞아요? 네. 이렇게 쓰실 겁니다. 그럼 2로 나눠 보호받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R제곱을 또 구할 수가 있는데 R제곱은 어떻게 돼? 제곱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거 제곱이면 1이고 이거 제곱이면 1이고 이거 K가 마이너스 K가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 갑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선생님 제곱 나누기 2잖아요. 부호바꿔서 나누기 2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부호바꿔서 나누기 2 해주세요. 이거죠. 그럼 R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이죠. 제곱이면 4고 제곱이면 9죠. 이거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예, 그럼 여기서 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녀석의 R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녀석의 R은 루트 2-K가 되는 거죠. 맞죠? 이 녀석의 R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 계산하면 7이고 하니까 16이 4가 되나요? 맞죠? 그래요? 네. 아하,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D를 구해주세요. D는 X의 차 2에서 1 빼니까 3이 제곱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y차 3에서 일단 4에 제곱되는 거 얘 얼마입니까? 5입니다. 5 맞죠? 왜요 선생님? 루트 25에 해당되는 거니까 5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럼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뭐냐? 예, 선생님 루트 2 플러스 r 나오고 r 플러스 r2 나오고 k가 소리 루트 2 마이너스 k가 되고요. 플러스 4는 5가 된다는 얘기죠. k가 얼마입니까라는 건데 이거 뭐 굳이 넘겨서 제곱 안 쳐도 얘가 1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 녀석이 1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k가 얼마면 1이겠어요? 1, 굿. 그러니까 k가 1이면 돼요. 아시나요? 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페이지 216번 보겠습니다. 여기 불 안 켰네요. 불 한번 킵시다. 와, 이거 불 안 켰네요. 그리고 소고기 꺼주시고. 아까 좀 어둡지 않았나? 감독이 이거 얘기 좀 해줘야지. 어디가 온다고. 아시겠죠? 216번 보겠습니다. 216번 보시면 거기 두 점을 하는 거죠.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나옵니다. 그래서 x제곱 증명하고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 증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0,0이 되는 거고 반지름 얼마 되겠습니까? 2가 되는 거죠. 한수야, 너랑 둘이 일어나. 그 맨 뒤에가 서 있어. 아까 선생님이 주의를 그렇게 줬는데 그래 꼭 수업 시간에 그럼 되겠어? 이거 봐야 된다고 이거.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0,0이고요. 이거 반지름 2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이 0,3이 되겠죠. 반지름 얼마예요? 4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D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시면 서로 다른 두 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죠? R는 마이너스 R2. 모르니까 절대값 씌우고요. 그 다음에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R2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여러분 개념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보시면, 여기서, D 나오는 거죠.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0이죠? 안 써도 되는 거죠. 3이죠, 3. 3이 제곱되는 거죠. 그러면 3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나타낼 때, 선생님, R-R-2, R-R-2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R-2 가볼까요? R-2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이 되는 거고, 얘는 R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우리가 나타낼 때 요거서 이 부분에서 얘는 1이라고 놓으시면 되는 거고, 얘는 1이라고 놓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1에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하고 그냥 R 마이너스 2 그냥 3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얘 뭡니까? 사이다. 사이 값이 될 준말이죠. 뭐라고요? 예, 사이다. 사이 값이 될 준말이죠. 사이다. 사이 값이 될 준말. 가령 여기서 x가 뭐뭐보다 1보다 작다. 봐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죠. 맞죠? 예,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이다, 사이 값이다. 이게 마찬가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얘가 R을 구하는 거지, R-2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어떻게 더하기 2해주는 거고, 더하기 2해주는 거고, 더하기 2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 R 나오고, 얘가 5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녀석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에서
2에서 이거 보겠습니다. 3. 그 다음에 R 플러스 2잖아요. 필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R은 얼마겠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R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R은 1보다 크다. 그 여기서 나타날 때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고 1 나오고 5 나오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1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으로 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보다 크고 R이 5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봐야지. 맞아요? 이 문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만 풀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뭐에 해당하냐면 뭐뭐에 관계없이에 대해서 다가옵니다.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이거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 몇 번 문제냐면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잠깐만 봐주세요. 22번 문제. 22번 문제 잠깐만 봐줘요. 22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등장을 했냐? x 플러스 1 등장하고요. k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1은 0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전 p를 지난다. p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건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을 떼요. 직선인데 이 녀석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무조건 우변이 0인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얘를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태초에 직선이었잖아요.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셨나요? 다시 한번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면 우변이 0이 된 조건을 만족하죠. 우리는 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얘는 태초에 직선이었기 때문에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선생님 마이너스 1,1은 얘가 무조건 지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언급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응? 예. 그거는 219번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219번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219번. 무슨 소리입니까, 쌤? 219번 가보세요. 그러면 219번 가보시면 무슨 얘기냐? 219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는 0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이 등장한다. 이거 한 문제만 하고 끝낼 때니까 좀 집중 좀 하십시다. 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교점과 어디를 지나느냐? 교점과 0,1을 지난다라는 얘기예요. 0,1. 이 녀석의 교점과 0,1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잠깐 보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냐? 얘를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놓고 그 다음에 k 놓으면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얘는 원이에요. x제곱 y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원이 된다고. 근데 이 원이 있는데 만약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은 항상 지나 얘가 알고 봤더니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점 우리가 교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런 거 쓰잖아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에서 우리가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중학교 시절에. 연립해서 풀었을 때 우리는 해라고는 하지만 연립방정식이 뭐가 됩니까? 곧 교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0이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점 교점이라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점 교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원, 얘도 원이고 얘도 원이야. 그리고 얘 합친 everybody 얘도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원이고 얘도 원인데 얘가 0이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점이 결국 교점이라는 얘기죠. 걔를 누가 지나? 이 원이 지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얘가 교점도 지나지만 쌤! 0,1도 지나요. 어우 얼마나 반가워. 0,1도 지나요 쌤 이렇게 등교하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0,1. 제 친구 이름 뭐야 쟤? 너 이름 뭐냐?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거 갖고 나와. 그거 끼고 나와. 끼고 나와. 끼고 나와. 비켜주세요. 오 알아. 셔츠련.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들어서 이 녀석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선생님이 봤던 영화 중에 가위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알아요. 가위손을 알아요? 예. 손이 가위야. 존이데요. 근데 조니뎁 주연. 손이 가위인데 가위를 뭘 하겠어? 나무. 조경사야. 나무로 기가 막히게 잘라. 그리고 얘가 머리도 잘라. 기가 막히게 자르는 거야. 손이 가위인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가위질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그 예술적으로 자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지. 손이 가위니까. 손이 가위야. 손이 정상적인 건 아니야. 거의 이제 엑스맨 수준이지. 근데 걔는 그냥 계속 가위인데 걔가 이제 나중에 사랑을 하게 돼. 사랑을 하게 되는데 가슴이 아프지. 왜? 안을 수가 없네. 사랑하는 애를 안을 수가 없어. 지금 뭐야 지금 네가 혼내러 왔다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기 봐봐. 반사가 어디 사는 손상민? 대전. 여기 다 대전이 다 니네 집이냐? 도마도. 대전 사는 손상민. 다음부터 선생님 수업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래. 예, 보겠습니다. 예. 그렇기. 예, 볼게요. 예, 그럼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데 근데 땡큐 선생님 왜 0,1을 지나? 그럼 이온이 0,1도 지나고 교점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0,1을 먼저 집어넣는다. 왜? 식이 굉장히 간단해진다. 0 넣고 1 넣고 0 넣고 0 넣고 1 넣고 0 넣고 1 넣고 굿! 그러면 0 넣고 1 넣고 있어. 그러면 여기 1밖에 없지. 곱하면 K 그냥 3입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0 있고 여기 1 있죠. 1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 0 넣으니까 없어져. 얘는 마이너스 6이에요 선생님. 얘는 어떻게 플러스 8은 0입니다. K 얼마나? K 얼마나 도와주세요. K 얼마나 올까?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선생님 K 마이너스 3인데요. 땡큐. K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K 대신에 쌤이 마이너스 3을 넣을 거야. 뭐라고요? K 대신에 뭘 넣는다고? 마이너스 3을 넣을 거야. 이렇게 K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넣을 거야. 여기 플러스가 존재하고요. 되셨죠? 그러면 하나 조금씩만 같이 하십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x 제곱이지? 네. 이게 x 제곱인데 그 얼마? 마이너스 2. 대답해주세요. 얼마? 마이너스 2x 제곱. 그렇죠. 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 나옵니다. 여기 y 제곱 있죠? 얼마 나와? 마이너스 2y 제곱. 하나씩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얼마? 6x 나오죠? 여기 6x는 합치면 얼마? 플러스 얼마? 2x가 되는 거죠. 아니 플러스 6x가 되죠. 여기 4x, 마이너스 4x니까 2x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해결됐어. 여기는 이만큼은. 그 다음 뭐 쓰면 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 x제곱에 y제곱에 개수가 2되든 다른 게 있으면 원이 안 된다라고 했어.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2로 지워줘요. 마이너스 2로 지워줘요. 다 지워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를 지우면 얘는 x제곱 나오고 플러스 y제곱 나오고 얘 부호 바꿔서 얼마? 마이너스 x 얘 부호 바꿔서 얼마? 플러스 3y 얘 부호 바꿔서 얼마? 마이너스 4는 0 되는 거죠. 뭐 구하래요 거기서? 원의 넓이 구하는 거네요. 원의 넓이는 얼마야? S는 얼마?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우리가 R제곱만 구하시면 되겠네. 그죠? 네. R제곱 구하기 전에 중심부터 구해주세요. 선생님. 제곱. 아, 자꾸 제곱이래. 예, 2로 나눠서 부호바꿔요. 선생님. 2로 나눠서 부호바꾸면 얼마인데? 2로 나눠서 부호바꾸면 2분의 1. 2로 나눠서 부호바꾸면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는 거죠. 중심이. R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에서 빼기죠.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선생님? 4분의 1.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9. 이거 빼기니까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빙고? 예. 빙고? 네. 오케이.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선생님 얘가 10이죠. 일단 4분의 10. 예. 4분의 16 더하면 얼마? 3분의 26. 4분의? 26. 우리 계산이 조금 우리가 좀 벅찬가? 4분의 1, 4분의 9 더하면 4분의 10. 4분의 16. 네. 16 역시 4분의 얼마? 빙고. 그럼 이거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선생님 파이 4분의 26이에요.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단지는 필요 없죠. R제곱이 중요한 거니까 약분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2분의 13파이가 답이 되는 거죠. 2분의 13파이가 답이 되는 거죠. 들렸습니까? 예, 되셨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 한 번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요, 네, 두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두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 하나 정리가 되셨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기초가 되느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선생님. 기본이 되는 게 어디서 기본이 되느냐, 우리가 기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책이니까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핵심인가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른 거를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에 원이 외접하는 것부터 일단 신경을 먼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접 먼저 신경 쓰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접부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외접과 내접 간 다음에 이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세 가지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다른 경우는 없나요? 그래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 그대로 다 외우는 것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외우는 건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 강의 아니면 학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부터 하셔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보겠습니다. 외접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원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 원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심이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뭐니까 D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뭐라고 합니까? R, 아니면 얘는 R2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선생님 얘는 외접이면 D는 뭐가 되겠습니까? R1 플러스 R2로 가는 거죠. 맞아요? 예, 이렇게 가는 거고. 내접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내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이를 그리는 거죠. 얘가 뭐가 되나요? R로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R2예요. 얘는 뭐야? 두 점 사이 거니까 얘가 D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얘 D는 뭐가 되겠습니까? R1 마이너스 R2가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 얘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예, 이 세 개만 계속 하시고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외부에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내부에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덧붙이면 되십니다. 아셨나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차렷, 형네. 감사합니다.